오늘은 뇌 속의 염증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 공황증, 불면증, 불안장애, 또 알츠하이머 치매나 파킨슨 같은 그 뇌신경의 질환들의 원인이 뇌 속의 신경세포의 염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뇌 속의 염증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뇌 속의 염증이 왜 생기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뇌 속의 염증이 생기는 것은 절대 단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뇌 속의 염증이 발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 온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낫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뇌 속의 염증은 일반적으로는 몸의 염증이 뇌까지 이동되는 것입니다. 장에서 생길 수도 있고, 또 혈액 내 염증 물질들이 이동할 수도 있고요. 또 면역계 이상으로 염증 물질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몸에서 최대로 염증을 없애주는 장기인 간, 쓸개, 대장 등의 그 기능이 약한 경우에도 생길 수 있고, 또 호르몬 분비 조절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염증 물질들이 뇌 혈관 장벽인 BBB를 통과해서 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뇌 속의 염증은 사람의 특성이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증, 공황장애, 또 양극성 우울증, 조울증, 또 불면증, 불안장애, 자율신경 실조증, 번아웃 등 또 아주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질환들의 원인은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뇌신경의 만성염증입니다. 이 뇌신경의 만성염증에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약을 쓰는 것은 원인은 치료하지 않고 마치 통증 질환에 진통제를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통증 질환의 원인은 조직의 염증인데, 통증을 제대로 치료하려면 통증이 발생한 조직의 염증을 배출시켜주고 그 조직을 재생 회복시켜줄 수 있도록 치료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뇌 속에 염증이 있을 때도 그 염증 물질은 배출해주고 그 뇌 신경세포를 재생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해야 근본부터 나을 수 있고, 또 이 질환을 극복하고 정상 생활로 복귀해서 오히려 전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죠. 고통이 줄지만 일상적인 인지나 또 그 기분이나 아니면 몸의 상태 등도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또 오랜 기간 약을 사용하게 되면 이 뇌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서 그 작용하는 그 수용체가 감소함에 따라서 약을 먹어도 이제는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약의 용량이 점점 늘어나는 의존성이나 내성이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약을 먹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고 힘들고, 그렇다고 안 먹으면 또 더 힘드니까 약을 끊거나 줄이기가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뇌 속의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처음의 원인으로 돌아가서 이 몸의 염증을 없애주는 치료, 즉 오장육부의 염증을 없애고 이 장기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것만 가지고 치료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뇌 속에 염증이 있으면 당장 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기분도 그렇고, 또 출근하기도 힘들고, 학교 가기도 힘들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뇌 속의 염증을 타겟으로 해서 그것을 좋아지게 해주는 사향, 우황, 웅담 등의 약제를 함께 사용합니다. 물론 뇌신경의 염증이 단시간에 치료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가 젊고 또 신경약들을 복용한 기간이 짧을 경우, 그리고 또 뇌신경에 도움이 되는 생활 방식, 규칙적인 생활, 운동, 또 수면 시간, 또 어떤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또 금방 좋아집니다. 그래서 약수소생한의원에서는 사향, 우황, 웅담 등의 뇌신경의 염증을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물들을 함께 씀으로써 이 뇌 속의 염증을 줄여서 이 뇌신경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근본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뇌의 신경전달 물질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그 약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뇌신경의 염증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뇌신경의 염증이 줄어들 수 있게 천연물 한약이나 약침을 사용해서 이 질환들을 치료하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또 안전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특히 뇌신경 쪽을 오래 공부한 뇌과학자들도 저와 같은 견해를 본인의 책에서도 밝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저희 우리나라보다도 이 질환들이 훨씬 더 오래됐고요. 또 그 약물에 대한 폐해도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구권 국가들이 뭐 마음챙김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호흡법이라든지 또 그 운동의 뇌과학이라든지 또 수면을 어떻게 잘 하는지 그런 방법으로 이 신경계 질환을 또 정신과 질환을 이겨내고자 하는 노력들이 최근에는 아주 큰 붐을 이루고 있고 트렌드가 그쪽으로 자꾸 이동하고 있죠. 그리고 향정신성 약물이나 또 진정 최면제, 수면제, 항불안제, 또 우울증 약의 약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뇌신경에 염증이 생긴다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당연히 뇌 속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질환이나 신경계 질환에서는 뇌 속의 염증을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면 됩니다. 천연물 한약으로 뇌신경의 염증을 배출해주는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더불어서 이것이 생기게 된 또 근본적인 원인, 또 장의 기능, 위장의 기능, 또 심장의 기능, 콩팥의 기능, 부신의 기능, 또 간쓸개의 기능들을 좋아지게 해주고 더불어서 약해진 몸, 소장, 대장, 위장, 또 심혈관계, 그리고 또 신장, 부신, 또 간쓸개, 대장 등 몸의 모든 장기와 조직들은 뇌신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또 이런 특정 장기들이 약해지는 것도 뇌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요. 이 뇌 염증을 치료할 때 이 몸도 꼭 같이 치료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음과 몸을 둘로 자꾸 나누어서 보는 그런 사고방식에 많이 젖어 있는데요. 사실 마음과 몸은 한의학에서는 둘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몸 챙김에서 오고 또 몸 챙김이 마음 챙김인 경우가 많죠. 몸 챙김과 마음 챙김을 병행하셔서 2024년에는 건강하시고 또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